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봐도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차 마시면서 다담하는 이런 것은 뭐 지금 많이 어려워졌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일주일 만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수장사 주의스님 어디 갔어? 예? 수장사 주의스님 저번 주에 왜 안 나왔어? 불성 스님 찾았는데 지훈 스님도 가서 연락을 안 했나 보대? 전화가 안 오는 거 보니까. 나는 어떤 때는 지금 한국이 조금 자랑스럽다, 그 얘기부터 좀 하고 가야 되겠어요. 위기를 당했는데 민주주의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참 강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민이 주인이 안 되고 맨날 말로만 그냥 민주주의라 그러고, 이북도 가만히 있어봐. 법률 가만히 있어. 이북이 인민 사회 민주주의 공화국인가 그렇지. 뭐 하여튼 민주주의 공화국이지. 그런데 김정은이주의 공화국이지 그게 민주주의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이 임진왜란 때는 다 실제로 국민이 사실 주인이고 그렇게 한데, 왕이 지 나라라고 해놔놓고 그냥 다 놓고서 도망을 가버리고 신의주까지 도망가서, 신의주에 도망간 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까지 쳐올라오면 그냥 중국으로 도망가 버리려고 이제 망명정부나 세우겠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상은 국민들은 평소에도 핍박받고 살다가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백성들만 죽으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잖아요. 그럴 때는 대접도 국민들이 받지도 못하고, 내 나라 전쟁을 했는데도 그게 내 나라를 건졌다라는 이게 국가로부터 참 진짜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한국은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이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이게 국가나 정부가 지시를 우리가 뽑아놓은 정부가 지시를 해주는 대로 우리가 우리 국가를 우리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주인의식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이제 코로나 방역을 갖다 제일 잘하는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백신이 조금 있으면 2월달 중순쯤에 한 5, 6만 회 정도 들어오면 병원이나 이쪽에 가장 일선에서 이제 그 코로나 접할 수 있는 의사들, 그 다음에 한 200만 병 정도가 들어오면 그런 이제 그 요양병원 등 사망할 수 있는 그룹 이렇게 이제 하고, 아마도 좀 뭐 정상적인 18세 이상 64세 65세 이하는 가만 보니까 그 7월달 6월달 정도에 그 충분히 이제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18세 미만은 아직까지 그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확정이 안 된 것 같고, 에스트라제네카의 65세 이상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랍니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65세 이상 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요, 그 예방주사를 맞아도 그렇게 그 항체가 그렇게 잘 생기질 않는데요. 어떤 백신도 잘 안 생긴대요. 프로테이지가 낮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뭐 쓸모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안 맞고, 이제 또 그 해도 걸려도 예방주사를 맞고 걸리면 사망에 이르는 숫자가 훨씬 줄어들고 위험도가 많이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걱정을 하는 것이 백신이 문제가 뭐 있다, 뭐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부추겨서 그 백신을 못 맞게 하는 그 세력들이 이제 상당히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국민이 극복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무슨 BTJ 같은 데서는 음모론을 주장을 하면서 거기다가 그 백신에다가 마이크로칩을 나노 상태의 마이크로칩을 심어가지고 인간을 전부 다 조종하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뭐 좀비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악마화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웹툰에다 그거 올려도 누가 먹어주질 않을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 또 지금도 이제 뭐 강주에 IM 이쪽 계열의 그 목사가 그 설교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재하고 하나님이 주재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안 걸린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세상이 드러나면서 그게 독버섯이었다라는 것, 실제로 독버섯은 그럴싸하거든요. 그냥 산에 가서 버섯 딸 때요, 제일 버섯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아름다운 버섯은 거의 90%가 독버섯입니다. 독버섯이면 잘생긴 버섯은 색깔이 화려하고 그런 버섯은 전부 다 독버섯이에요. 독버섯인데 뭐가 그 말세를 주장하고 막 그럴듯한 주장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독버섯인데, 그거 산에 파리버섯이라는 게 있거든요. 광대버섯 같은 경우는 따다가 밥하고 말아가지고 요게 그 접시에다 놔도 파리가 다 먹고 죽어버립니다. 파리가 다 죽거든요. 그 정도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대에 자꾸 혼란스럽게 하고 역작용을 일으키고 그 진짜 인간의 이익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런 일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민주주의 정부가 되면서 전부 다 정보를 공개를 철저하게 사실은 해주고 있고, 정보 공개가 잘 되는 상황 속에서 잘못된 팩트가 아닌 얘기들이 많이 돌면서 유언비어가 돌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을 또 이제 방송 같은 데서도 팩트 체크를 해서 좀 건전한 방송들은 팩트 체크를 그걸 갖다 막 부추기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러지 않고 팩트 체크를 해서 잘 정리를 해주니까 그래도 크게 혼란스럽지 않고 잘 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민주주의의 비판 기능과 또 그 다음에 정보가 전부 다 오픈되고 어떤 기득권자도 그로 인해서 이익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국민 전체가 단합을 해 나가는 것은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가 극우 세력을 동원해서 자기 정치적 이게 바이러스 사태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정치화시키는 바람에 미국이 저렇게 이제 큰 문제가 생겼고, 그거는 민주주의라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행동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소식을 접했겠지만은도 미얀마 같은 경우가 지금 그 군사 쿠데타가 또 일어나고, 태국도 군사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태국, 미얀마 그쪽에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이 다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미얀마 쪽은 그 인도라는 또 큰 나라가 또 대륙이 옆에 붙어 있고, 그래서 큰 나라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그 힘들게 살고, 그 민족 자체, 부족 자체가요. 부족 자체, 나라도 미얀마 위쪽으로 올라가면 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 우리의 강원도 저쪽 이북과 비슷하게 산이 많은 나라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여러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살았기 때문에 침략도 많이 당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부족들이, 작은 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부족들이 많아서 그것을 갖다 미얀마로서는 통합해내고 다 이렇게 이게 합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부족, 그 로힝야족 같은 경우는 약 군부가 그걸 밀어제껴 버려 가지고 그 로힝야족 같은 경우가 뭐냐면 그 회교도들이거든요. 그래서 군부에서 그거는 소수민족들을 다루는 방식이 중국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한 6만 명 정도, 6만 5천 명 정도 죽었고요, 저번에. 그 다음에 한 75만 명 정도가 사실 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가 뭐 예방주사 이런 거 지금 뭐 백신 얘기죠. 백신 얘기조차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 험악하게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인종 청소를 갖다 군부에서, 미얀마,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뭐라 하냐면, 아웅산 수치가 왜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랬으면서 그 로힝야족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일부 인권 그 상을 준 부분들 갖다 취소한 데도 있고, 노벨상도 취소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비판을 가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웅산 그 수지 그분은 독립운동을 했던 아웅산, 그러니까 그 강대국 사이에 일본도 미얀마를 쳐들어가서 점령을 했었고요. 강대국 사이에 우리나라만큼이나 외국이 많이 쳐들어와서 그 투쟁에 일관됐었는데, 그게 이제 아웅산 장군이 독립운동을 했고, 그 독립운동을 한 아웅산 장군의 뭐 그 자손이에요. 자손인데 그분도 역시 아웅산 장군이 우리 같으면 김구 같은 사람인데, 비슷한 사람인데, 이분도 거기서 기득권자 식민지에 빌붙어서 국가의 피를 빨아먹었던 군부와 이 아주 극우 세력들이 점령을 하고서 아웅산 수지 여사마저도 거기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그분이 아마 인도에 가서 사시다가 영국으로 피난을 하고, 영국에서 영국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1988년도인가 그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면서 이제 그 연금이 아마 연금된 것이 아마 뭐 그 민주화 운동 한 것은 20몇 년이 넘었는데 연금된 것이 15년인가 얼마 연금을 당했어요. 그것도 이제 가택연금을 당해서 가택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했고, 또 영국에 나갔을 때는 들어오지를 못했고, 영국 외국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뭐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군부가 해서 이런저런 일로 전부 다 막거나 암퇴를 했어요. 그게 이제 88년도에 그렇게 큰 일이 민주화 운동이 크게 일어났고,
우리나라의 80년대 강주 사태와 6.29가 언제 일어났나? 87년인가? 87년 6.29 일어날 때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민주화운동을 했는데 이제 그쪽은 사실상 군부 세력을 갖다 제거하는데 실패했어요. 예, 그 협상을 해가지고 아웅산 수치가 이제 이끄는 당이 80% 이상의 지지를 받고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헌법에다가 군부가 뭐라 그랬냐면 외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고위간직이 될 수 없다고 뭘 해놔가지고 그래서 그 대통령이 못 되고요. 그래서 법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은 따로 있고 그 위에 뭐 고문인가 뭘 해가지고 실제로 그 지도하는 것은 아웅산 수치가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잘못된 것이 그 군부를 갖다 군부하고 협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부를 물러나게 해야 되는데 군부하고 협상을 하면서 군부 우리 같으면 뭐냐면 그냥 식민지를 했던 국가들의 그 밑에서 식민지 부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후계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력을 하면서 같이 합의를 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갖다가 25%를 갖다 자동으로 대의원제도 비슷하게 자동으로 뽑아서 그냥 국회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미얀마 국민들이 지금 아웅산 수치 이 당을 갖다 철저하게 밀어서 80% 이상을 밀어줘가지고 그 당이 우위에 점하면서 이제 해왔는데 이번에 선거에서도 80몇 프로 정도를 이겼어요. 이겼는데 군부가 이제 위기를 느끼니까 쿠데타를 갖다 해버린 거예요. 지금 아웅산 수치는 그 장관들하고 전부 다 관저에 연금이 돼 있는 상태고 전 세계에서 이제 서방국가 미국,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한국도 거기에 이제 일부 동참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그 압박을 가하고 지금도 사실 미얀마는 군부 독재가 88년도에 부터 이게 그 이전부터 그렇게 군부 독재가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북처럼 제재를 가했어요. 경제 제재를 가해서 미얀마가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최빈국으로 떨어져 있고 지금도 국가 자체가 잘 유지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미국에게 항복을 하고서 이제 민주화를 하고 수지를 풀고 그렇게 해서 총선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는 유지할 거라 생각했는데 유지가 국민들이 전혀 자기들을 원치 않으니까 또 총을 들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 기득권이라는 것은요, 제일 무서운 기득권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군부입니다. 군이 총을 갖고 있고 탱크를 갖고 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검찰 개혁을 하는데 저렇게 절절절 매잖아요. 검찰 한 2,000명도 안 됩니다. 군부는 우리나라 60만에다가요 엄청난 무력을 갖고 있고 갖고 있는 그 세력을 그래도 한국에는 참으로 유행이도 극복을 하고서 민주화 운동을 갖다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남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생각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다고 생각해. 많은 피도 흘렸지만은 미얀마 같은 데는 피를 흘려도 안 되고요. 홍콩 같은 경우도 지금 피를 흘려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태국 같은 경우도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왕이에요. 왕이 걸림돌이에요. 민주화를 하는데 왕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왕정 제도도 아닌데 입헌 군주제이면서도 불구하고 왕의 권력이 너무 커가지고 실제로 태국 같은 경우도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고 민주화가 선거라는 것이 잘 되고 있질 않아요. 되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한국도 미얀마가 민주화되는 것을 보고서 거기다 투자를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은행도 그쪽에 지금 한국 쪽에 은행도 나가서 지금 하고 있고요. 몇 개 대행 투자가 일어났거든요. 일어났는데 우리 교민들도 한 3,500명 정도? 3,500명 정도 네 자료 찾고 있냐? 안 찾고 있어?
3,500명 정도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3,500명 정도 지금 그 교민들이 있는데 아까 그 통화하는 거 보니까 교민들은 별로 그렇게 피해 당한 건 없는데 지금 투자한 것을 갖다가 저 군사 독재 미국이 아마 제재를 가하면 군사 독재가 지속이 되면 그 투자했던 거 몇천억 투자하고 뭐 했던 것을 전부 다 은행도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못 합니다. 못하고 이제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그네들 명분으로 지금 이제 그 부정선거를 했다 그러는데 부정선거 증거가 하나도 없고요. 증거가 하나도 구체적으로 내놓은 게 하나도 없고, 트럼프가 부정선거 했다는 것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기가 대통령이면서 그 야당이 부정선거를 했다 그러면 이건 거꾸로 돼도 지능지수가 낮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자기가 전부 다 감독을 할 수 있는 전부 다 최고 명령권자이면서도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지금 군부가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부정선거가 됐다라고 무조건 그냥 부정선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연금을 시키고 재선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연금시켜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자기네들만 선거를 해가지고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고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유지하면서 이 사람들을 나중에 풀어주겠다 이런 식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다툼이라는 것은 기득권의 그 특히나 군부의 권력이라는 것은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총뿌리가 안으로 겨누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총뿌리는 전 적을 향해서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국민들을 향해서 있게끔 그 안에서 뭐 시끌시끌하고 해도 민주해관 과정이라고 해야지. 저거들이 국가를 보호해야지. 뭐 안 되겠구나 저것들 다 드러내버리고 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큰 문제.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이 그 우익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 우익의 세력들이 지금도 정권을 갖다 50년, 60년씩 잡고 있기 때문에 발전을 못 하는 겁니다. 한국은 좀 위태했던 과정을 갖다가 뭐 5.16 군사 쿠데타 또 그 12.12 군사 쿠데타 이렇게 그 두 번의 큰 쿠데타를 갖다가 겪으면서도 항쟁을 갖다 여태껏 한 것을 통해서 지금 민주화가 되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국민이 뽑은 사람이 하고 또 그 사람이 잘못하면 민이 또 투표를 해서 또 갈아치우고 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겪는 게 그게 우가 되건 자가 되건 상관없이 국민이 선택할 권한을 100% 주는 것이 그게 민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뽑아놓은 권력이 잘 못할 때는 우리가 매를 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는 철저하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다 내 나라니까 내가 지키고 내 나라니까 내가 그 잘 살게 만들고 하는 이 주인의식을 갖다 갖게끔 만들어주는 게 정치제도에서 민주주의만큼 좋은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된 정치제도 가운데. 따라서 미얀마는 보니까 불행하다, 참 불행하다. 그것도 식민지 시대 때 겪었던 아주 아픔이 지금도 극복을 못하고 지금 저렇게 참 힘들어지고 있고 미국의 제재나 서방의 제재 때문에 실제로 내가 미얀마를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텔레비가 채널이 한 개밖에 없어요. 텔레비 채널이 한 개밖에 없는데 나는 우리나라 채널인 줄 알았어. 전부 다 한국 드라마만 나와. 근데 미얀마 글로 밑에 이제 그 자막이 나오는데 우리는 자막 안 보고 한국말로 듣는다니까. 생전 나는 한국에서 보지도 못한 드라마가 거기는 우리 한국 드라마가 다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되고 물자도 없고 기술이 들어가야 그게 뭐 자본 투자가 되고 기술이 들어가야 그것은 무슨 살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 경제가 일어나고 그럴 건데 그 미국이 다 그냥 장갑 뿌려가지고 꼼짝 못해. 미국이 지금 장갑 뿌리는 자물통을 장갑 뿌린 나라들은 안 돼. 미국이 물건 안 사주고 그러면 뭐
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북도 지금 뭐 핵무기 갖고 있는 나라는 굶어 죽을 게 쫄쫄 손가락만 빨고 앉았을 거예요. 참 애터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미얀마 사태의 그 로힝야 쪽 같은 문제도 군부 쿠데타가 저지른 일을 갖다가 수지가 말을 하고 싶어도 뒤에서 총풀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못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 그네들은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거기에 미얀마의 그런 그 군부의 그 극우 세력들을 갖다가 다 아웅산 수지가 그 약속은 뭐 25%뭐 의원 뽑아주고 그런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도둑하고의 헌 약속을 왜 지키냐고. 한꺼번에 다 그 처리를 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사실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이제 쿠데타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일어나기 어렵고, 쿠데타가 일어나면 국민들이 뭐 절대 가만히 안 있죠. 가만 안 있고, 언제든지 그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투표 제도가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집권 당이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지금은 투표를, 부정 투표를, 전에 누가 뭐 민나무계 의원은 부정 투표했다 그러는데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미국에까지 가서 성조기 들고서 부정 투표했다 그래서 하더라고. 오늘은 그 책 25페이지 그 세 번째 개소입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이미 생겨난 것은 필요하지 않고, 작용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 놨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미 생겨난 것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론이 잘 성립이 안 되고요. 이미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미 있다면, 이미 불변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라 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죠? 만약에 아트만이라는 불변에 나가 있다면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러면 이미 있는 것인데 무슨 작용이 필요하겠어요? 불변인데 무엇이 변하겠어요? 응? 불변인데 무엇이 변하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불변의 아트만이 불변에 내가 있다면, 그럼 불변의 나라는 것은 지금 내 몸뚱아리 오온에 변화하는 이 모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서로 변해야 합해지기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변화가 일어나기.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도 빅뱅 얘기하는데, 빅뱅이라는 것도 원칙이 안에 불변의 우주는 있지 않다 그 말이야. 불변의 우주가 있으면 폭발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에요.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이런 우스갯소리 한다고 전에 그게 언제 노래냐? 70년대 노래가.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그런 거 있죠, 그죠, 노래. 안전하 서나 누나 자나, 아마 그랬으면 그거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그렇게는 안 될 거야. 자주 좀 생각이 났겠다 그 얘기지. 안전하서나 누나
하도 일념되듯이 일념이 돼가 보고 싶다 그러면 상사병 정도가 아니요, 그냥, 그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변치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상황도 변치 않는 그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인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언제나 변해. 변하는데 자주 변하는 사람은 1초 만에 바뀌어. 여러분들은 굉장히 참 묵직한 분들이라서 뭐 한 열흘 돼도 영감님이 미운 거 별로 없고 그러죠. 다 그런가 보면 얼굴이 다 묵직한 거 보니까 다 그런가 보구만. 본래부터 이미 존재해서 불변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조건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불변인데 에어컨을 왜 틀어? 내가 불변인데 불을 왜 떼냐고. 내가 불변인데 왜 죽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불생불멸 그렇게 얘기하니까 불변의 것이 있어서 나도 죽도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완전히 외도야. 거기에서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내가 뭐 성냥을 또 가져오라 그러면 성냥이 없으니까 놔두고. 없어? 이게 영원한 내가, 영원한 아트만이 있어서 나도 않고 죽도 않다. 그래, 지금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불성이라는 것이 서장사 주지 말고, 불성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영원한 불성이 있어서 그것만 깨쳐버리면 성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래부터 영원하게 있는데 깨칠 필요도 뭐 있어, 그게. 그 불성이 영원하니까 나도 죽도 않는다. 이렇게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반야신경을 거꾸로 엎어버렸다니까? 불생불멸이란 말은 인연이 생기면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고 멸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다 그 소리야. 요 성냥불처럼 요걸 요렇게 인연 따라서 일어났으니까 이걸 생이라고 해야 되냐? 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법과 공성을 모르면 반야신경도 해석이 안 돼. 반야신경 자체도 해석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 반야신경의 온개공이란 말이 나를 형성하고 있는 색수상 행식 자체도 그것조차도 내가 제일 집착하고 제일 소중하고 애착하게 여기는 이것마저도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변화가 없는 것이고 하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데 생이라 말하자니 인연 따라 닿으면 가니까 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멸이라고 말하니 인연 따라 생겨났으니 멸이라 말할 수가 불생불멸. 그건 인연 연기이고 그래서
자성이 없는 공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게 100% 맞아요. 내가 얘기한 게 용수보살이 지금 살아나오면 진옥스님 말 옳다 그럴 거예요. 용수보살하고 나하고는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그래도 생각으로는 똑같이 공감한다니까. 공감한다니까. 달라이라마하고 공감이 돼. 전자인과 공감이 된단 말이야. 생멸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 승리재단의 조희성 씨라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석전사 밑에 중앙유고 앞에 말이야. 승리재단 차가 일주일에 한 대씩, 두 대씩 나와 있다고. 그래, 누가 보니까 팜프렛을 줬는데 아마 흘리고 간 것 같아. 그 밑에 조희성, 교주의 말씀 그래가지고 딱 적어져 있어서, 조희성이가 뭔 말 했나 보니까. 서가도 불생불멸이라 그랬고, 성철 스님도 불생불멸이라 그러니 내가 손으로 보내는 이 기운의 단 이슬을 맞으면 전부 다 이 몸이 영원히 나고 하지 않으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래 놨다니까? 그거 참 진짜. 우리나라는 내가 의대에다가 우리나라 의대에다가 신청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어. 과를 하나 전문과를, 그 부분의 전문의를 신경정신과하고 정신과 말고 종교정신과를 하나 새로 생겼어. 뭐 너무나 심각한 문제잖아. 그래, 내가 팜프렛에서 내가 누가 발로 밟아버리고 물에 젖어 있는 걸 내가 일부러 탈탈 털어가지고 절에까지 갖고 올라왔다니까. 갖고 올라가지고 내가 자세히 봤어. 야, 이거 곧 사고 나겠구나. 내가 언론에 이런 데 보고 이제 인터넷 찾아보러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사람 죽겠구나. 이제 했더니, 역시나 조희성이 그 사람이 자기 조직에서 배반하고 간 사람도 살해하고 6명인가 얼마 죽고 재피 들어가서 지금 교도소에서 죽었지. 생각 하나 잘못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생각이 하나 잘못되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오온조차도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성이 없다. 그 안에 지수하풍 공도 자성이 없고, 받아들이는 감각기관도 이 눈, 귀, 코 이런 것도 자성이 없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서 안개처럼 일어난 것이 그것도 자성이 없고, 내가 의지작용을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자성이 없고, 아르마리 작용이 일어나는 의식과 무의식과 마리아식 이런 것도 자성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그 어느 것도 인간이라 그럴 때 인간의 본질적으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전부 다 상의 상존한 것밖에 없다 그 말이야. 서로 의지하고 서로 존재했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서로 존재하고 의지했던 것이 인연이 닿으면 그냥 흩어지는 거야. 그냥 흩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요즘 스님들 말고 요즘 스님들은 뭐 자꾸 부도를 크게 세워 샀더라고. 그 부도가 만약에 진옥이가 죽었는데 진옥 스님 뼈가루를 좀 넣고서 부도를 세워놓고 그다
진옥 스님 뭐 써놨다고 해서 그게 부도가 진옥일 수도 없고 그 안에 든 백다구가 진옥일 수도 없고 이름이 진옥일 수도 없고 없잖아 그거. 진옥의 실체가 어디 있는가 없지. 없단 말이야. 요렇게 생각하면 죽은 뒤에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그거 헛소리지. 그래서 나는 요 전에 택시를 타고 보니까 누가 내 이름을 도용을 했더라고. 진옥서라고. 화장품 이름이라 그래. 화장품이라 그래서 누가 이름을 도용을 했대야.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관찰해 볼 때 그 어느 것도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이제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꾸 창조주를 믿는 사람은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창조주를 믿는 사람. 창조주를 믿는 사람은 그 창조주가 절대적인 창조주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1억 년이 지나도 증명 못 할 거요.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1억 1년이 지나면 증명될 겁니까? 1억 1년 지나도 안 될 거예요. 안 된단 말이야. 왜? 창조원 주체라는 것이 있지 않으니까. 영원 불변한 것이 있지 않으니까. 이미 생겨난 것에는 작용이 필요한, 이미 있는 것은,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미 있는 것이 아님에도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작용은 존재하지 않다. 이건 뭐냐면 뭘 얘기한 거냐면 그 브라만들이 말해 이렇게 생각했다고. 상키아 학파에서, 수론 학파에서 이게 브라만이 여기에 창조주가 하나 있고 이게 아트만이 여기 떨어져 나와서 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트만이 그럼 어떻게 떨어져 나오냐 그러니까 무슨 여기 이 브라만이 그 질이 세 개가 있다네. 암질, 깜깜한 질, 무슨 질, 뭐 세 개가 있대. 그게 무슨 이렇게 조화가 일어나면서 이게 아트만이 떨어져 나왔다는 거야. 소설을 써도 그렇게 쓰면 증명도 안 되는 소설은 만약에 우리가 과학 논문에서 증명도 안 되는 것을 갖다 썼다 그러면 그건 논문이 아니지. 소설이지. 주장이고. 주장과 그게 과학적 사실과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논리적으로 무엇을 할 때 저 사람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근거를 가지지 않고 주장을 하는 것이냐? 그걸 구분을 잘해야 돼. 아, 저거는 근거가 없이 하는 얘기구나. 그건 주장이야. 주장은 할 수도 있지.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 아이고. 객관적이지는 않지만은 또 문복지가 송혜교보다 훨씬 잘생겼다 내가 주장할 수 있어. 그러나 다 긍정은 안 할 거야. 전에 엄마 빼고는. 엄마도 객관적이면 그거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음모론을 갖다 얘기하고 지적 설계론을 얘기하고 또는 말세론, 말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뭘 근거로 말세라는 거냐? 그건 뭐 성경에 무슨 예스트라다무스 누구? 노스트라다무스인가 뭐 있잖아. 그런 사람이 뭐 헛개비 같은 써놓은 얘기 또 무슨 뭐 정감록에 써놓은 얘기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은 말세가 다 되고 어쩌고 저쩌고
불교는 말세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고. 세상이 다 불칼이 내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불교는 말세가, 첫 번째 말세는 뭐냐면 생각이 욕망으로 가득 차서, 분노로 가득 차서 어두운 세상. 그런 것으로 봤지. 무슨 뭐 그 생각이 어두우면 이제 전쟁도 잘하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아직 생기지 않는 본질에도 작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생기지 않았어도 생겼어도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도 작용은 필요 없고, 생기지, 그게 본질이 안 변하는 그 자성이 생기지 않았어도 그런 작용이 존재하지 않는 거라. 작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우주의 본질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본질이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가 다시 확장돼서 폭발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아무것도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그건 또 작용이 없는 거라. 뭐 이게 작용이 생기려고 하면 H2O라 그러면 수소 2개 산소가 있어야 이게 작용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도 작용이 생기는 것은 눈이 있고 바깥에 빛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작용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이기 때문에 작용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작용이라는 것은 생길 수가 없는 거야. 특징 없이 특징을 가진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특징을, 그러니까 이거 특징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한 건 없다 그 말이지. 진옥스님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특자가 잘 안 돼. 턱이 돼. 이게 돼. 그게 남의 사람 발음이야.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제일 못한 것이 IMF하고 국어 다 배려놓은 거고, 경제를 갖다 그 사람은 꼭 경제가 그러니까 경제를 못해.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이라는 것이 H2O가 모였을 때 젖어드는 습성이 특징이 생겼다는 거죠. 젖어드는 그 습성이 생겼다. 그 성질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나 이게 H2O가 합해지기 전에는 이 성질이 없어. 젖어드는 습성이 없단 말이야. 인간도 오온이 생기면서 그게 정신작용이 일어난 것이지, 본래부터 정신작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뭐냐면 자꾸 몸과 정신을 갖다가 따로 분리하는 이원적 분리작용을 자꾸 쓰려고 그래요. 그러나 몸과 정신이라는 것은 두 개가 분리되는 것이 절대 아니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발생하는 모습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작을 떼었는데, 이렇게 장작을 떼었는데 불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이 성냥을 해서 불이 이렇게 나는 것은 여기에서 장작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켰는데 장작이 뿔뚝 올라온 거 아니고 그게 변화해서 하나의 뜨거운 성질이, 탄소가 타면서 성질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본래부터 갖추어진 특성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뭐냐면, 본래부터 생각이 갖추어진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아야 돼. 그러나 수천만 사람 다 세워놓고 생각을 들어보면 생각이 다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찌 니는 내 생각하고 안 같냐? 안 같던 그게 맞아. 안 같던 그게 맞다니까? 그게 그 특성을 잘 아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 특성을 자랑하는 게 민주주의잖아. 그러니까 본래부터 특성이 주어진 것은 없다 그 말이죠. 전부 다 인연 따라서 발생한 것이다. 성녀의 아들에게도 그것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비유가 있잖아요. 비유가 있는데 그럼 내가 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분이 군의 큰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서 장례식에 갔더니 슬프고 조의금도 줬다고. 그 뒤에 그런 싹 거짓말이야. 싹 거짓말이야. 그 앞에 왜? 아기를 못 낳는 분이라는 전제가 주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는 싹 거짓말이란 말이야. 응? 그러면 이제 이북에 김일성이가 축지법을 내고 신가 갔다.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북에 김일성이 가서 해놓은 것은 볼 것도 한 개도 없어. 전부 다 거짓말이야. 싹 거짓말이야. 거짓말 속에서 형성된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북은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거짓말 투성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김정은이가 살이가 좀 한 140kg 되게끔 나와가지고 전에 할아버지 흉내나 내고 돌아다니고. 저번에 백두산에서 말을 타고 가는데, 하얀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김정은이보다 작더라고. 김정은이가 싫어할지 몰라도 내 말 들었으면 지난해는 살 빼야 돼. 지는 더 빼야 되고 나는 좀 덜 빼도 되고. 내가 어디야 중국에 가서 계족산을 가는데 산이 3,800고지야. 쭉 이렇게 올라갔어. 그게 밑에서 말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 말이 하도 다녀가지고 귀신이야. 내 말은 안 들어. 주인 말만 듣거든. 그래가지고 말이 딱 올라가면서 지 발 디디는 곳만 탁탁 디뎌. 그러니까 그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많이 질적질적하고 뻘밭인데 여기에 말이 발을 디뎌가지고 여기에 요만큼 말 발굽이 구덩이가 파졌어. 이렇게 이만큼 하도 밟아가지고 그거만 딱 그 자리만 딱딱 박아 올라가니까. 그래 그게 물이 채 있는데 뒤에 주인이 휘바람을 휙 안 불면 말이 올라가면서 전부 다 구덩이만 밟아. 어떻게 돼서 물총이 돼서 다 올라오지. 뻘물이. 야, 그거 진짜 귀신같이. 그래, 이게 밟으니까 그런 곳이 한 100군데 있어. 그러면 뻘이 올라와가지고 다 뻘구덩이가 돼버려, 옷이 그냥. 밟으면 또 물총 하듯이 푹 밟으면 팍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올라가다가 딱 그 한 구덩이 통과된 뒤에, 우리는 몰랐잖아. 올라간 뒤에 거기에 말이 안 가버리더라고. 딱 서버려. 아무리 가자 그래도 안 가. 딱 서가지고 안 가. 그래서 돈을 더 내놓으라는 거야. 안 가. 그러니까 돈을 더 주니까 뭐라 그러냐. 휙 하고 휘바람을 불었는데 그 다음에는 물구덩이를 안 밟고 가. 아주 마르고 그 말주 있는 거 죽작합작이 돼가 너무 짝꿍이 잘 맞아. 야, 그렇게 해서 돈을 안 주면 물구덩이를 밟아가지고 다 튀어 올라온다니까. 난 말 타면서 내가 그렇게 말이 영리한 거다. 그것을 알았다. 그 올라가면서 말이 좀 작은 말도 있고 큰 말도 있잖아요. 그 나는 크다고 큰 말에다 태어났는데 말그놈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딱 지 발자국, 큰 발자국만 딱딱 밟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뻘물을 다 뒤집어 씌워놨어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중국 놈들 벨을 가지고 깨를 다 쓴다고 내가 뭐라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돈 벌어먹는데 말까지 훈련을 다 시켜서 아주 자기네들도 혀를 내둘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요게 영원한 자성이 있고 그 자성에서 이게 무엇이, 이게 영원한 건데 시간과 공간을 떠난 건데 발생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발생을 갖고 한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 그래서 저 하늘에서 아트만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사람이 발생돼지고, 아트만이 떨어져 나와서 사람도 발생하는데 노예도 되고 뭐도 되고 이렇게 계급이 나눠지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브라만교는 그렇게 돼 있거든. 신을 믿는 종교들이 다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위에 창조주라는 것이 없다라는, 창조주라는 것이 실제 창조하는 창조주라는 것이 절대 창조하는 게 없다라고 전제하면 그 뒤에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이란 말이야. 그 뒤에 얘기되는 것은 다 거짓이야. 그래도 자꾸 발생하게 된다면 작용이 없이 이게 서로 상호 의지해서 작용하는 거 없이 발생되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한 개도 없어.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부 다 발생되어지는 것이지, 상호작용이 없이 발생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 세상이 아니라면 이 세상 저 세상 뭐 다 세상이란 세상은 다 앞에 놔도 상호작용 없이 발생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냥 근원적으로, 그 중국에서 근원적으로 사람은 악해. 성악설이야. 순잔지 영잔지 뭐 그런 놈이 그 얘기 해놨다는데, 악하대. 근원적으로 악한데, 그러면 악하니까 교육을 통해서 착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 근원적으로 악한데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선하게 만들어? 그 말이 틀린 말이라. 또 어떤 놈은 근원적으로 착한데 자꾸 세상을 보다 보니까 악해졌다 이게. 근원적으로 착한데 왜 악해지나? 우리 불교에서 지금, 한국 불교에서 잘못되는 게, 근본적으로 불변한 불성이 있는데 왜 근본한 불성인데 다 부처가 아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다 부처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럼 도둑놈도 이놈아 그냥 교도소 가 있는 놈도 전부 부처냐? 내가 거기 가서 절할게! 그랬더니 그거 아닌가 본데요? 그러더라니까. 이거는 인간이 깨어있는 정신을 발현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게 본래 알아서 영원한 불성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불교는 죽는 거야. 그래서 보리심 발현이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는 부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야. 수월시보살 왜 이름만 나오고 안 나와? 틀림없이 수월시보살이면 큰일 났다 그러게 생겼다. 그래서 또 이게
서로의 성품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도 자성이 있고 요것도 자성이 있고 그 자성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뭐가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거짓말이야 이게. 왜? 자성은 불변이고 이것도 불변인데 이게 어떻게 작용이 일어나나? 작용이 안 일어나잖아. 두 개가 불변인데 두 개가 다 불변이면 그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 그건 실험이 간단해. 저 무술목에 가서 짱돌을 두 개 들고 와가지고 두 개 한번 합해봐봐. 합해지나? 안 합해져. 그러니까 정말로 부처님 말씀이 진실한 것이 무자성이기 때문에 작용이 일어나면서 발생을 하는 것이라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그래,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도 대상을 보고 듣고 하면서 발생되어진 하나의 현상이지. 거기에 무슨 불변의 상이 있어서 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불변의 상이 있다 그러면 그건 더 안 되는 것이다. 경제학도 그렇지. 돈이 만약에 불변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면 경제학이 안 되지. 에? 돈이 이제 만약에 불변의 가치를 갖고 있다 치자고. 만 원짜리면 만 원짜리에 이게 뭐냐면 미국의 그 연방준비은행 연준인가 있지. 거기에 이제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 다이아트라는 영화가 나왔나? 거기에 연준은행에 가서 검 꺼내가 가는 거야. 근데 연방준비은행이 검을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느냐 하면 이걸 돈을 이만큼 발행을 했을 때 미국이 그 돈의 가치를 갖다 검으로 환산을 할 때 검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라는 가치 개념을 주기 위해서인 거라고. 지금은 이제 검으로 안 오고 맨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경제학을 전공을 안 했어도 보면 이래. 무슨 두바이유 그 기름 가치가 기름이 1배럴당 10달러다 그러면 그게 기름 값이라는 뜻도 있고 돈 가치라는 뜻도 있어. 그러니까 돈이라는 가치도 이게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내려갈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면 돈 벌고 그게 주식이잖아. 그러니까 그 가치 노름으로 장난을 치려고 하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그래서 가치만 날아가 버리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그냥 돈은 휴지 조각만 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있지도 않은 발생되어진 가치를 가지고 경제라는 것을 돌리기 때문에 그것도 안에 실상을 보면 허구라고. 그러니까 허구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나라가 적은 나라가 되기도 하고 작은 나라가 많은 나라가 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그런 원인과 조건을 만들어주면 그런 원인과 조건에서 새로운 결과가 발생한다는 뜻이지. 그게 어디 따로 있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 말이야. 경제도 그렇고 이 우주도 그렇고 물리학도 그렇고 다 그래. 그런 모든 것이 다 변화하는 선상에 있는데 우리는 항상 뭐라 그러냐. 불변의 선상이 뭐가 있어야 내가 의지를 하고 살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불변의 자성이라는 것은 전부 다 거짓이야. 100% 거짓이야. 여러분이 불변의 자상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전 세계에다 내놓고 토론을 한번 해보라고. 이거는 이 변화하는 상위에서 정말 고통을 일으키는 변화를 하지 말고 행복해질 수 있는 변화,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변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불교 운동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번 바이러스에 내가 진옥스님이 이랬다고 시요. 그럼 따라 올라오면 아무도 없겠지만도 부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무슨 뭐 목욕하시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바이러스는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낫고 또 부처님께서 참으로 위대하셔서 향을 피우면 바이러스가 다 죽고 무슨 이거는 빌 게이츠가 무슨 음모를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다 노예를 만들고 위해서 한 것이니까 백신을 맞지 마시오. 빌 게이츠 그놈을 갖다 전부 다 잡아다가 마녀 사냥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주장을 갖다가 또 요것만 따가지고 그렇게 주장했다 그러려 누가 또. 그렇게 했다가는 불교 망했구나. 지금 헛거구나. 그건 사실 지금 내가 한 얘기들의 반론은 없죠. 예. 서울시 나왔네. 이게 모든 것이 그런 변화의 원리라는 것은 자성이 없다라는 것에 전제가 되어져야지 자성을 두고서는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상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으로 고집할 만한 것도 없어요. 사람이 제일 재밌는 것이 돈이 되면 고집이 없어져 가지고 근데 진옥스님은 갈수록 고집이 세지나? 고집이 없어져 가지고 금방 뭐라 그러면 에이 이게 그래 놓고 금방 돌아서면 없어져 버려 어디 돌아서면 없어져.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서로 고집을 부려가지고 저 파주 처사님은 서로 고집 부리고 며칠 가요? 고집 하루가 소리가 안 나와. 서로 고집 부리면 얼마나 가요? 안 나와. 한 시간? 3시간 정도? 아니, 그거는 이제 처사님이고, 보살님은 얼마나 가요? 얼마나 가? 오래 가요. 막 저녁에 잘 때 꿈 꺼지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돌아서면 바로 다 잊어버려야 돼. 그런 것은 치매 걸린 것처럼 잊어버려야 돼. 1시간 가도 1시간 동안 얼마나 괴로워. 안 돼요. 그렇게 하거든.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러고 말아요.
그 빨리 집착이 그 딱 고집했던 것이 딱 순간적으로 빨리 사라지게 그 잘못된 줄 아는 것이 그게 이제 공부가 해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됐다라는 얘기야. 그만큼 된다라는 거지. 그만큼 공부가 되지면 그렇게 되지거든. 그러나 이제 공부가 더 깊이 되지만 그런 마음 자체가 일어나질 않고, 일어나질 않고, 그렇게 막 그런가. 그런데 그걸 갖다 이제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인과가 뭐 잘되고 잘못되고 그런 거 모르느냐 하면 그건 다 알지. 아는데 이제 저 사람이 좀 수준이 저밖에 안 되는구나. 지금 생각하는 게 저밖에 안 되는구나. 그 흉은 그래도 안 봐. 생각하는 게 저 사람이 2시간 동안 꽁꽁알꽁알 하고 있었다고 2시간 동안 지옥이 됐잖아. 그러고 2시간 동안 지옥이 돼가지고 안 돼. 수월시 보살님은 영감님한테 꽁알꽁알 하는 게 몇 시간 가요? 에? 몰라? 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 아, 잊어버리는데 몇 시간 만에 잊어버리냐고. 30분. 별로 할 것이 없는데. 근데 옛날에 거는 기억이 잘 나잖아요. 옛날에 서운케 한 거. 옛날에는 많이 아니, 옛날에 했던 것은, 옛날에 했던 서우는 거 많이, 지금도 기억이 나죠? 지금은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기회가 남았죠. 예. 그리고 서운한 점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이름이 근의자인데. 이제 그런 거, 그거 지고 있으면 그거는 영감님 마음이 아니잖아. 내 마음이니까 내가 힘들지를 왜 해. 예. 내가 힘들지. 제가 불편해서요. 예. 그렇다고 부처님 편이 되면 되기 더 좋지만 불편해지면 부처님 편이 안 돼. 예. 부처불 그게 아니고 아니불자가 된단 말이야. 예. 여주보살님은 어째? 에? 영감님한테 불편한 거 최장 몇 시간 가? 옛날에는 많이 갔는데 많이가 몇 시간? 갈 수가 없어요. 왜? 많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고. 왜? 여기서 바로 바로 잘못했다 그래 버려. 폴더가 바로 돼버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폴더폰이 돼버려? 예. 아이고 그거 잘한다. 싸워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건 이제 그거는 영감님한테 또 물어봐야 돼. 처사님은 보살님이 막 그럴 때 서우는 게 언제까지 가? 네. 10분 갑니다. 10분. 이쪽이 폴더가 안 돼? 예. 빨리 폴더폰이 돼야 돼. 아, 웃겨.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꽁 해가지고 오래 가면 못 써. 툴툴 털어버리고 말아야지. 오랫동안 끌고 있어봐야 내 마음만 불편하잖아. 내 마음만 불편하잖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만일 소멸한 작용이 또 발생한다면 다른 것에 작용해서 다른 것이 발생하게 되고 상속이 있는 것들은 거기서 서로 다르게 존재하니 그러므로 전체가 모두에게 발생하게 되리라. 이게 이제 그 인도식 그 논리인데 만약에 소멸되어진 것이 또 다른 것으로 성숙되어져서 발생한다면, 만약에 이게 소멸되어졌는데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발생이 되어진다면, 요거는 이제 뭘 얘기하기 위한 것이냐면, 소멸이 되어진 것이 만약에 콩이 심어서 콩이 썩어서 순이 나면서 소멸이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다른 것이라는 것은 콩순이 돼서 나오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팥순이 돼서 나온다면, 요거는 뭐냐면 무인가를 얘기하는 거야. 발생을 하는데 발생을 어떻게 하느냐면 인과로 발생을 하는 것이지 무인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인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 시집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완전히 유전적으로 다른 애다, 뭐 원숭이가 돼서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뭘 얘기하기 위한 거냐면, 이게 다르게 내 자녀가 다르게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그럼 완전 다른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 안에 연기되어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야, 자성이 있으니까 내 새끼가 그대로 태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은 변이를 하는 건데, 요즘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전자에 의해서 비슷하게 나오지만은 개체다 그 말, 개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유전자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개체가 이렇게 돼서 나왔는데 완전히 유전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유전자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냥 만약에 이 종이 다른 종이 교배를 했을 때 그건 다른 종이 교배를 했을 때 그건 임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같은 종끼리 교배됐을 때, 그럼 같은 거냐면 같은 것은 또 아니야. 그래서 부모의 유전자를, 양쪽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는데 양쪽 부모의 유전자를 100% 다 받지도 않아. 어떤 유전자는 받았는데 발현이 안 되고, 어떤 유전자는 받았는데 발현이 되고, 그래서 그 없다라 또 발현시키는 것이 또 달라. 그러니까 같으냐 그랬을 때는 100% 같지가 않아. 다르냐 그랬을 때는 100% 다르지가 않아. 그게 부처님께서는 이게 이제 용수보살이나 이게 그 우리 연기법을 설명하는 것이 옛날에 과학적 도구도 없이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서 나는 좀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선충 연구하는 사람들이, 선충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착갈선자 선충 말고, 이게 박테리아 먹고 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허해가지고
그 안에 세포가 다 보이는 게 있어. 그걸 왜 연구를 하냐? 사람 게놈 프로젝트, 게놈 안에 사람의 유전자의 유전 정보를 갖다가 연구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야. 이제 뭐 초파리는 해보려니까 너무 복잡하대. 안에 유전자가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하고, 제일 작은 게 사람하고 비슷한 게 선충이래. 그 안에 유전자를 갖고서 뭐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 세포가 다 이렇게 이 투명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세포가 다 보인대. 이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돌연변이도 찾아내고 어떻게 돌연변이가 되는가, 진화론이 어떻게 해서 맞는가, 이걸 다 이제 설명을 해내는 거라. 그 돌연변이가 선충에 100만 마리 가운데 한 마리씩 나온대, 돌연변이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제 그 선충이 변화하는 거야. 뭐 죽기도 하고 변화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도 생명체가 거기에 그러면 선충하고 우리하고 같으냐 다르냐 할 때는 유전 정보의 시스템은 같아요. 생명체라는 것도 같아요.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건 걔가 그러면 사랑하는 것도 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한대. 그러니까 사람하고 다른 부분도 많이 사람이 진화해서 다른 부분도 수없이 많지만 같은 부분도 많다고 말이야. 초파리하고는 아마 64%인가 유전자 같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잘 살펴보더라도 각고 다름의 문제도 결국은 안에 전부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사라지는 이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적 어떤 자성을 갖고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절대적 가치라기보다 자성에 변치 않는 자성을 갖다 갖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떤 생명체도, 그 어떤 정신도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많은 정신이 발생할 수 있는 가운데,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정신은 보리심이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 그냥 옛날 얘기를 할게. 사철, 그러니까 철분이 섞인 모래에 흙을 갖다 파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참나무 숯을 가지고 가열을 하면 1300도 정도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뽕나무 숯은 한 600도, 700도 밖에 안 되거든. 6, 700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뽕나무 숯을 가지고 만약에 재련을 하면 안에 철을 절대 빼낼 수가 없어. 그래서 참나무 숯으로 하는 것이거든. 뽕나무 숯은 임금 소고기 구워 먹는 데나 쓰지 안 쓴단 말이야. 옛날에 신설로 하는 데나 쓰지. 소나무도 1300도가 안 올라가요. 소나무도 한 1100도 정도밖에 안 올라가. 도자기 굽는 데 쓰는데. 참나무만이 우리나라에서 1300도라 해서, 그래서 나무 가운데는 가장 좋은 나무다 그래서 참나무 그래. 개나무가 아니고 참나무 그래. 참나무. 그러면 지금 강양제철 같은데 코코스를 떼가지고 이게 이제 그 철을 녹이는데 참나무를 가지고 숲을 가지고 철을 녹이면 그 철이 잘 녹아가지고 다른 그 불순물이 떨어져 나오고 이 철이 아주 순도가 높아져. 그걸 가지고 칼도 만들고
흥국사에 지금 뒤에 그 못 박아놓은 옛날 못 300년 전 못이 그렇게 해서 만든 못이야. 지금 철과 비교를 해도 전혀 손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와 같이 참나무 숯에 1300도를 갖고서 좋은 성질의 순도 높은 연철을 갖다가 만들어내. 그래서 그 만들어낸 걸 갖다가 저번에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이 단련을 하면서 쇠 단련을 하면서 접고 이렇게 접어서 두세 번을 접었기 때문에 안에 스틸 구조라 그래서 이 V자 행식으로 W자 행식으로 이렇게 딱 접어졌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철을 그냥 재련을 했다고만 해서 좋은 철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참나무 철은 1300도에 1300이나 1350도의 열을 올려서 순도가 높은 철을 갖다 재련해내는 것과 같이 이 불성이라는 이 심성에 인간의 가장 뛰어난 최고 무상정등정각이라 그래요. 최고의 뛰어난 마음을 갖다가 형성시키는 작업이 이게 깨침의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생을 건지겠다라는 보리심과 나를 버리겠다라는 이 생각과 나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구나, 나라는 것이 영원성을 갖고서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중생을 위해서 마음을 먹고서 바꾸어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보리심을 갖다 일으키는 이것이 가장 인간이 태어나서 위대한 정신을 갖다 발현시키는, 나오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보리심을 발현시켜서 일체 중생에게 이익이 되게끔 고통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고, 다른 것은 종교건 철학이건 지금까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완벽하게 벗어난 길이라는 것은 부처님법 외에는 발견된 게 없으니까. 왜 무아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무엇이든지 자성이 있다라고 그게 착각하는 순간부터 전부 다 오류가 범해지니까. 다 오류가 범해지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런 사회적 그 위기가 왔을 때 잘못 생각하는 거 하나가, 그 오류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까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 하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유라는 생각을 잘못하는 생각 때문에, 자유라는 건 내 멋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몇백만이 죽어나가고, 또 창조주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창조주의 힘에 의해서 전부 다 제거되리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말씀처럼 온조차도 공안주를 갖다가 자성이 없는 줄 알고 인연 따라서 형성되어진, 조건 따라서 형성되어진 상황, 우리 정신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상황을 갖다 철저하게 알므로써 그 어떤 것의 집착으로부터도 다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건강반야라고 해요. 바즈라 브라자냐, 벼락처럼 깨진다. 번뇌가 집착했던 것이 벼락처럼 깨지는 것이라. 선을 하는 것도 전부 다 그
내가 집착했던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라는 것까지 집착했던 것이 내 마음이라는 것까지 다 공성인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작업이라. 그러면 우리가 애착하고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욕심 부리고 해야 될 일이 없어진다고. 그게 이제 선명하게 잘 안 떠오르기 때문에 마음 속에까지 전부 다 사마타를 통해서 다 끊어내라. 비파사나를 통해서 사념처관을 해라. 사념처관 그것도 할 것도 없고, 건강에서는 일체 유의법이 요몽한포용하고 여로기준하라. 응작여시 관하라. 이와 같이 비파사나 하라. 그 말. 그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만약에 다른 것으로서 이것이 사람을 가졌는데, 내가 예를 들면 콩을 심었는데 팥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를테면 제주도 밭에다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났고, 여수 밭에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났다.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고 이렇게 되질 않는단 말이야.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날 수가 있고, 콩이 쭉쟁이가 될 수는 있어도 팥이 되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 원인은 이건데 조건을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 다른 것이 된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건 마치 부처님을 갖다 절대자로 만들어 놓고, 내가 열심히 공양 올리고 빌었으니 나는 복을 지은 바가 없는데도 부처님께서 복덩어리를 하나 떼서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 병이 났는데 기도를 하면 나으니까 가지 말라고. 병원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부처님이 병을 낫아 줄 테니까 가지 말라고 했다면, 그건 대사기꾼이고 착각가란 말이야. 요 이제 그 인터넷 보는 사람들도 절대 이제 며느리가 아기 낳거나 뭐 딸이 아기 낳을 때 아기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날 받으러 내한테 오지 마. 운명을 바꾸는 것을 자기 마음의 그 원인인 씨앗을 바꾸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바꾸고, 콩을 심으려고 그러는데 콩을 내가 심는 것을 내 마음에서 알고 그걸 심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무슨 뭐 매달 며칠 날 나오면 운명이 바뀌고, 매달 며칠 날 나오면 무슨 뭐 운명이 안 바뀌고, 그렇게 되는 것은 없어. 그 이제 진옥 스님을 뭐로 보기에 여수의 산부인과 사람들이 가끔 그런데 스님한테 가서 그 날짜 받아오라고, 제왕절개 수술 날짜 받아오라고. 그 내가 또 우스갯소리를 한 사람한테는 우스갯소리를 청지기를 갖고서 내가 애한테 물어볼게 그랬어. 청지기 대놓고 내가 애한테 한번 물어봐. 너 몇월 며칠 날 올래? 그래 물어봐야 되겠다. 걔보다 내가 더 몰라.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원인을 가지고서는 지혜로운 판단과 지혜로운 결과가 절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지 마. 응? 기침 나오는 핑계로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라디오 방송들은 한번 좀 들어봐. 라디오 방송들은 잘 듣소? 울산도 라디오 방송이 들리는가? 응? 장성교 보살님. 울산 라디오 방송 들려? 불교 라디오 안 들려? 웃고만 있는 거 보니까 안 듣는 모양이고. 어? 장성교사님 라디오 그 불교 라디오 뭐 무명인지 무슨 뭐 명신지 그 밝히는 그거 들어요? 예? 웃지 말고 얘기해봐. 예? 뭔 소리 하는 거야? 다른 분들 다 마이크가 켜져가지고. 김정림 보살님? 네, 스님. 그쪽 어디시에요? 울산이요. 울산? 그 라디오 방송 듣소? 아니요? 몰랐는데요? 그 다음에 할 말 내가 얘기해 줄까? 들을게요. 앞으로 찾아봐 들을게요. 그 말을 하려고 그랬지? 이 지금 본문 어렵죠? 네? 네,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갖다 우습게 보는 이론이요, 이게. 양자역학보다 좀 안에 백다우가 깊은 얘기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 대접을 갖다가, 호킹보다도 더 훨씬 뛰어난 사람으로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호킹 박사보다 훨씬 더, 자, 여기에 지금 얼굴 내밀고 듣는 분들은 호킹은 아무것도 아니지, 뭐. 예? 문복지 원장 같은 거는 머리가 다윈처럼 생겼잖아. 진화론은 다윈. 수월심은 강경화 장관처럼 생겼고. 이하순 보살님은 베토벤처럼 생기고. 태인 보살은, 저건, 어렵소? 예? 안 어려워? 예,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 어. 근데 그게 이제 그 수행하고 이제 우리가 보리심을 발현하자 이렇게 들어가면 순간 그게 매 순간순간 그러니까 많이 막힙니다. 이게 스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생활하면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 진옥스님 뒀다 어디다 써먹게? 나중에 뭐 짜같이 담으려고? 그래서 앞에 이제 들었던 거 다시 듣고 요즘 6조 단경을 다시 들으니까 요즘 이 말씀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우선 자꾸 부처님이 뭔 말을 했는지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공부를 한 스님들이 뭔 말씀을 하시려고 저렇게 했는가 하고 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이북 사람들도 공산주의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르치면서 똥무들 요해하십니까? 그러고 맨날 그렇게 보내요. 일단은 이해를 해야 무슨 수행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알고 내가 정신을 어떻게 차리면 이 세상 삶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도 좀 이해를 하고 그래야 좀 뭐 이제 내가 좀 뭐 공부를 했다 야 성진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지 그렇게 안 하면 그거 뭐 말짱 꽝이지. 그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요거 어려우니까 쉬운 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그 시기들을 다 놓쳐가지고 공부를 시기들을 다 놓쳤잖아 지금. 공부를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금 이때는 여러분 지금 나이 때 이때는 전부 다 불교에 대해서는 누가 말하면 아니 나는 잊혀듣기어 놀랬다니까 그냥 교리가 줄줄줄줄줄 나와. 틀린 말이 없어. 75년도부터 공부했다 그러더라고. 3단 기원지 2단 기원지 그 사람은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실제로 수행을 좀 하든지 뭐 그렇게 그 단계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지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다리 꼬고 앉았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영국 보살님, 정진아 보살님, 네, 네. 요즘에 영국이 좀 조용해요. 아니요. 그 수상이 머리나 좀 빗고 나오라 그래. 머리도 안 빗고 나와가지고 송신해 죽겠더라고. 거기에 저 이후에서 탈퇴하고 나서 그 터널 그쪽에 그 해저 터널에 그냥 트럭이 다 밀리는 거 아니요? 그래요. 그 트럭 운전수들이 고생이 많아요. 왜냐면 그 수입 때문에 샌드위치 싸갖고 간 것도 다 뺏긴대요. 그 사람들 힘들게 일해서 먹고 살라고 삼촌인데 안 쓰려고 도시락으로 샌드위치에다 햄이랑 뭐 이렇게 들고 갔는데 햄인 줄 알았다고 뺏긴대요. 그래서 빵만 달라니까 빵도 그것도 수입하면 안 된다고 다 뺏긴대. 그 사람들이 고생 많아요. 블랙시트 해다 네, 그래 그쪽에 해저 터널 통과하는 게 힘들다 그러더라고. 네. 힘들고 뭐 그 트럭이 막 쫙 밀려가지고 뭐 통과하고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그냥 무사 통과하고 그렇게 했는데 통과하고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고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메르켈이 자기가 정권을 좀 그 잃었지만은도 의석수를 잃었지만은도 그 시리아 난민들 80만 이상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좀 그랬지만은도 독일은 보니까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난민들을 받아들이면서 옛날에 유대인 학살한 것을 굉장히 무마시켰어요. 연화시켰어.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영국은 그 총리가 머리도 안 빗고 나와가지고 머리도 대머리인데다가 머리도 안 빗고 나와가지고 그냥 복잡하고 저쪽에 아이슬란드나 그쪽은 괜찮아요? 들썩들썩 안 하는가? 북쪽 아일랜드가 더 힘들어요. 사실 영국보다. 왜냐면 그네들의 웬만한 공산품은 영국에서 다 수입하는데 네. EU에 남겠다고 그래서 걔들은 또 EU 쪽으로 걔들은 또 예. EU 쪽으로 남으려 그러는구나. 예,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공산품이 영국도 다 수입이 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랜드 해서 하는데 나는 얼음바다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우리나라는 랜드 그러면 놀이터잖아. 그래서 코로나는 어때요?
못 잡아? 예, 아직도. 걔들은 손 사이에 구멍이 났나 왜 그렇게 못 잡아? 미꾸라지 못 잡듯이 못 잡네. 근데 독일이랑 다른 유럽 쪽은 통일 금지를 저녁 때는 한다는데 영국은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통제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은 수그러졌지만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원래 영국의 그 샥손족이 좀 거칠요. 신사라 그러지만은 또 워낙 그 화장실에 가서 밑도 안 닦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양복 입고 나오니까 조금 신사 같아도 그 좀 거친 사람들이야. 그렇죠. 삭슨, 앵글로 삭슨들이 좀 거친 사람들이라. 그쪽에 앵글로 삭슨도 그렇고, 게르만도 그렇고, 플랑크족도 그렇고, 플랑크족은 나 보니까 프랑스의 플랑크족은 땅굴 같더라고, 또 느낌이. 그것도 그렇고, 그쪽에 살던 사람들이 좀, 거칠게 살던 민족들이 많아가지고, 뭐, 건들면 하여튼 그냥 좀 불편해지는 일이 많아. 오늘 또 로빈슨 크루소 섬 점령해가지고, 섬에 와가지고 산 그 얘기 하는데, 그 원주민이 뭐라 그런지 아냐. 로빈슨 크루소를 잡아 먹어버렸어야 우리가 점령을 안다는 건데, 그러더라고. 그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좀 거칠어. 그 유럽이 저 폴란드? 아니 폴란드 말고 어디야? 이태리 또 어디지? 포르투갈은 좀 어째요? 포르투갈도 뭐 그냥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어려워 붕괴된다던데? 폴스카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그쪽들 좀 힘들어요. 이태리도 좀 힘들고. 근데 이제 통제가 좀 되는 곳은 아무래도 독일이 통제가 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은 되는데도 지금 사망률이 높던데 1,300명, 1,400명 하루 죽던데. 그래도 유럽 쪽에서 최고로 잘 통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 영국 유럽 특파원 정진아였습니다. 아이고, 그 또 유럽 소식도 좀 듣고, 좋네. 그거 어디 카나다에서 듣는 사람이나 또 저쪽에 어디 미국에서 듣는 사람 남아공에서도 듣는다던데 안 들어오대. 유튜브로 그냥 녹화하는 거 듣는가. 좀 들어오면 소식통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쪽에 그거요, 변종 바이러스 된 거는 그쪽에는 대처를 하는가? 그게 백신 가지고 된대요? 영국 변종. 글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된다는 분도 있고, 전문 의들도 된다는 분이 있고, 안 된다는 분이 있고, 확실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구나.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